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죠. 연립 2차 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인데 이 연립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부등식 중에서 최고로 차수가 높은 놈이 2차 부등식일 때 이 연립부등식을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은요, 풀이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연립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들의 공통범위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각 부등식을 푸는 방법도 알고 있고 공통범위를 구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미 연립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다만 연립부등식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연립부등식인 게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꼴이에요. 이렇게 주어지는 꼴에서는요, 결국은 요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누굴 보면 되는 거야? 요렇게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과 그 다음에 요 놈으로 이루어진 연립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됐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1차 부등식이고 하나는 2차 부등식이니까 차수가 높은 놈, 즉 이놈은 연립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봤자 이 연립부등식의 풀이법은 첫 번째 2차 부등식은 x-1,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x의 범위는 작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두 번째 1차 부등식은 너무 쉽죠.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직선 위에 각각의 범위를 표시한 다음에 지붕이 두 개인 거 여기 하나 둘 있죠. 지붕이 두 개인 부분 즉 공통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 이 정도야. 그러니까 수직선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공통 범위가 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요 놈이 되겠네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로 우리 대표 유형 17번 보도록 하죠.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그랬는데 보시면 1차, 2차, 여기는 2차, 2차, 여기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여긴 2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각을 풀어준 다음에 공통범위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풀이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3번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번의 경우 첫 번째 부등식은 x-1이 마이너스 6과 6 사이다 이렇게 풀이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결국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5 이상 7 미만 이렇게 해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부등식은요. 너무 친절하게 지금 인수분해까지 돼 있죠. 2부터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놈과 이놈의 2부터 6이 아니라 2부터 8이네요. 2부터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요놈과 요놈의 공통범위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구해주시면 x라는 놈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어렵지 않게 문제들 푸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립부등식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3번과 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3번은 첫 번째 부등식은 x 빼기 3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단 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놈은 x 빼기 1과 x 빼기 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는 작은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놈과 이놈의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 정도야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공통범위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놈이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는 여기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놈이 마이너스 2다 보시면 되고 이놈은 1부터니까 여기가 1이고요. 1부터 어디까지야? 이렇게 그리고 6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6. 그럼 지붕이 두 개인 거 찾으면 되겠죠? 네, 어디예요? 여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지? 그래서 공통범위는 3보다는 x가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 4번 역시
첫 번째는 2x 빼기 1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2x가 6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러한 범위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놈은 x 빼기 1과 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의 공통범위 구하는 거니까 이번엔 그냥 갑시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이 놈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네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 다음 문제. 연립부등식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는? 자, 위에 거는 완벽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즉 x 빼기 3과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놈은 x가 얼마부터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 x 빼기 4와 x 빼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의 해는 a 값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해를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요 놈을 이렇게 수직선 위에 먼저 얘부터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런데 요 놈이 어쨌든 x는 4가 경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x는 4를 여기다 그리는데 얘가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돼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공통 범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와야 되니까 어쨌든 a는 4보다는 작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요 값이 이제 a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요 공통 범위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렇게 되는 건데, 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생각을 안 하냐 하면요. 그렇게 되면 공통범위 안의 정수가 마이너스 1, 0, 1, 2, 3 해서 무려 5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4개만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세야 되겠죠? 그러면 3, 2, 1, 그리고 0까지만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범위는요. A는 어떻게 되면 돼? A가 0하고 같아도 되고요. 왜냐하면 A가 0이 되더라도 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0, 1, 2, 3에서 4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마이너스 1과 같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정수는 5개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다라면 공통되는 부분에는 0, 1, 2, 3의 4개의 정수를 포함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연립부등식 요놈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 존재할 때, 위에랑 유형은 똑같은데요. 먼저 완벽하게 주어진 요 2차 부등식부터 풀어주시면 요놈은 x 빼기 3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1부터 3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을 풀 때는요. 얘가 k보다 작다라는 얘기인데 얘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x-2는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에 있다. 왜? 얘가 0 이상의 값을 가지면 그거보다 더 큰 k는 양수가 될 거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에 있다라는 풀이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는 k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또 수직선에 그리는 거야. 수직선에 그려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이 여기고요. 3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k 플러스 2와 마이너스 k 플러스 2 요 사이의 공통 범위를 구했을 때 요 안에 속하는 정수 x가 딱 3개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때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왜 최대값이라고 나왔냐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공통범위를 만들어서 이 안에 3개가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는데, 혹은 어떻게 이렇게 공통범위를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겨서 공통범위에 3개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2개 중에 어느 걸 찾아야 돼? 양수 K의 최대값이니까 더 오른쪽으로 범위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요놈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지워버리시고 얘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K 플러스 2라는 놈이 어떻게 돼야 돼? 3부터 포함을 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K가 이 바깥에 있는 경우, 왜냐하면 우린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K 플러스 2가 있고 이렇게 돼서 자, 3개를 포함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 2, 1 3개만 포함하면 되니까 요 점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요 점은 K 플러스 2가 됩니다. 즉 K 플러스 2라는 놈은 3부터 카운트가 되면 되는 거니까 3보다는 어떻고? 아, 잠깐만요. 여기는 등호가 없구나. 그러면 등호가 없어야 되니까 얘는 3부터 포함이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지? 3보다는 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죠. 왜냐하면 잠깐만요. 여기도 그림을 잘못 그렸네. 그러면 요놈이 동그라미가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돼야 돼? 요놈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네요.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네. 그러면 봐. 4하고 얘가 같더라도 4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3부터 정수가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1이니까 요 놈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K 플러스 2죠? 요 점이. 그렇다면 마이너스의 K 플러스 2라는 놈은 1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1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얼마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K의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넘겨버리면 위에 거에서는 K가 2부터 1 사이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K가 1보다 더 크든가 혹은 K가 2보다 더 작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 K의 최대값은 2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풀이하는 방법은 위의 문제랑 똑같습니다. 다만 등호가 들어가느냐 등호가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기 K 플러스 2의 범위에도 3의 등호가 들어가느냐 4의 등호가 들어가느냐 요놈만 잘 선택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예의 해가 1부터 3 사이에 있을 때 이거나 또는 x는 4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둘 다 최고창의 개수는 1, 즉 양수고요. 한 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고 한 놈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딱 이겁니다. 1부터 3까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4만 딱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 머리 잘 쓰셔야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가 얼마고? 1이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정확하게 여기서 4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만 어떻게 되는 거야? 공통 부분이 어디가 나오고 여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만 떨렁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때 딱 4 하나만 겹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 x가 딱 4만 된다라는 거로부터 요놈과 요놈 둘 다 x 빼기 4라는 인수를 갖는구나 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쵸? 게다가 1부터 3 사이가 나오려면 이 작거나 같다 쪽이
4와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x 빼기 1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쪽이 4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생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x 이퀄 4가 나오려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 다 해보세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위에 거 전개하면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는 마이너스 7이고 b는 1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밑에 놈은 x의 제곱 빼기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c는 마이너스 5고 d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이놈은 마이너스 7 플러스 12 플러스 빼기 5인가요? 네, 마이너스 5 그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입니까? 네, 요거는 16 요거는 얼마예요? 12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가 됩니다. 됐지? 그래서 2차 연립부등식은요. 풀이법이 쉽습니다.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되는 영역만, 부분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580번, 81번처럼 해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주고 오히려 거꾸로 부등식을 찾는 이런 문제라든가 그지? 혹은 이것도 이제 부등식의 해를 준 다음에 요런 식의 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요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요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580번, 81번, 82번 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요런 문제의 풀이법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